다주택자입니다. 어떤 것을 팔고 어떤 것을 계속 가지고 가야 할까요? 사연자분은 3주택자고요. 하나는 은평구 응암동 응암푸르지오를 21년도에 매수하셨고요. 이거는 361세대 최고가 7억 4천에 현재는 6억 2천 정도 합니다. 두 번째 아파트는 청주 분평동 주공 3단지 21평을 소유하고 계신데요. 매매가가 1억 정도 해요. 이것도 21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요. 세 번째 아파트는 천안에 있는 두정동 극동 늘푸른 아파트 24평인데요. 여기는 매매가가 1억 6천 정도 합니다. 이거는 22년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21년, 22년도에 벌써 세 채를 사신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조급함과 어떤 약간의 충동이 섞여서 이런 빠른 구매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분의 고민이 뭐냐면 청주와 천안에 있는 아파트가 모두 역전세라고 해요. 21년과 22년에 샀으니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떤 것을 보유하고 어떤 것을 팔까? 이걸 생각해보면 가지고 계신 세 아파트 모두를 다 팔 것 같습니다. 좀 놀라셨나요? 이 세 개의 아파트는 장점이 하나도 없는 아파트들이에요. 응암푸르지오는 우선 세대수가 너무 적고요. 역과의 거리도 멀고 학군도 없고 15년 된 아파트에 딱히 장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청주와 천안에 있는 아파트는 전부 구축인데요. 지방의 특징 중 하나는 구축은 앞으로 점점 힘을 못 쓸 거라는 거예요. 서울은 구축이 되면 재건축이라는 이슈가 있는데 이렇게 1, 2억짜리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인구가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구축일수록 멸실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방을 보실 때는 반드시 신축 위주로만 보셔야 돼요. 다음 사연자분 질문입니다. 남양주 신안 인스빌 퍼스트폴에 34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직장이 판교인데 산성역 포레스티아 25평으로 옮기는 게 좋을까요?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점에 머뭇거리게 됩니다. 가지고 계신 신안 인스빌 퍼스트폴에는 신축의 대단지고 한강 접근성이 좋긴 하나 지하철이 없는 게 큰 단점이고요. 강남뿐만 아니라 사대문과 여의도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산성역 포레스티아로 평수를 줄여서라도 갈아타는 거는 저는 좋다고는 보는데요. 문제는 포레스티아의 가격입니다. 제가 올해 초만 해도 포레스티아를 많이 언급했었죠. 그런데 이게 최근에 1억에서 1억 5천씩 반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1억 정도 반등할 것을 사는 게 맞느냐? 만약에 자금이 넉넉하다면 최고가가 11억 4천이었는데 현재 8억 중반이니까 3억 정도 빠진 걸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급등은 어렵겠으나 2, 3년 이상을 두고 생각하면 현재 가격보다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분이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 기준은 원리금 상환액이 세후 월급의 30%를 최대치로 두고 있어요. 월급이 300만 원이면 100만 원 정도는 원리금 상환에 쓰셔도 된다는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저만의 기준입니다. 그걸 넘어가게 되면 이자를 갚느라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추후에 투자도 못하고 내 생활도 피폐해지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잘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레스티아가 아니더라도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산성구역, 신흥역 한일채 랜더스원, 신흥 1구역, 상대원 이쪽 재개발들도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생활권이기 때문에 시세는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마지막 사연자 질문입니다. 3개의 매물을 보셨어요. 다산 신도시 32평, 안양역 레미안 메가트리아 34평, 상대원 2구역 30평 이렇게 3개를 보셨는데요. 다산 신도시는 8호선이 곧 개통을 합니다. 8호선이 개통하면 교통이 갑자기 확 좋아지겠죠. 그래서 다산 신도시 내에서는 8호선과 가까운 곳을 꼭 보셔야 해요. 안양역 메가트리아 32평, 안양을 대표하는 아파트 중에 하나죠. 안양역과 명양역 중간에 있고 안양천을 끼고 있습니다. 상대원 2구역은 5천 세대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주가 거의 끝나가는 막바지 단계입니다. 다산, 안양, 성남 여러분은 어디가 끌리시나요? 저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다산은 평지 신도시에 8호선이 들어와서 잠실과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는 곳이지만 도시가 섬처럼 이렇게 동떨어져 있죠. 그래서 확장성이나 인구 유입 같은 게 없어서 지금 모습을 쭉 유지할 곳입니다. 안양역 메가트리아는 단지도 좋고 1호선도 끼고 있어서 서울 출퇴근도 너무 좋고 평지고 다 좋은데 그 맞은편이 약간 좀 그래요. 상대원 2구역은 강남과 분당 사이에 있어서 지리적으로는 괜찮지만 가파른 언덕에 지하철역과도 애매하게 멀어서 버스 한번 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세 개를 비교하자니까 약간 어렵긴 합니다. 상대원이 8호선 역과 가까웠다면 상대원 손을 쉽게 들어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애매할 때는 금액을 봐야 돼요. 다산은 전체적으로 10억 중반에서 7억 중반에서 8억 초반까지 20에서 30% 정도 떨어졌습니다. 안양역 메가트리아는 10억 5천에서 8억 초반으로 약 20에서 25% 정도 떨어졌고요. 상대원은 30평 매물 배정받는 것이 다 계산했을 때 총 금액이 현재 7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상대원이 다산이나 안양역보다 한 1억 정도 저렴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저라면 상대원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지금의 구성남은 사실 별로예요. 하지만 재개발이 다 끝난 구성남을 생각하면 괜찮은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적 메리트도 있는 게 프리미엄이 2억 중반 정도거든요. 이 정도 위치에 이주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프리미엄이 2억 중반 정도 한다는 것은 저는 괜찮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위례와 분당 이 중간에 위치한 이 상대원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발이 다 끝난 곳보다는 변화가 많을 지역에 저는 한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분의 사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선별해서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